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50%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금 보유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서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좀 위험한 상황을 좀 보이면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자 좀 견해를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한국은 미국을 바라볼 때 환율이라는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맞습니다. 환율도 1,440원까지 찍었었죠. 정도까지 네네. 갔었죠.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 부분이에요. 환율이 1,440원 이상 올라갈 때까지 그진금리는 동일하게 상승을 했었고 그 부분에 희한하게 환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가 최근 2달 전부터 다시 오르고 있죠. 상승을 네. 시작했는데 전 이 두 포인트에 좀 포커싱을 맞춰놓고 싶어요.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위험도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다시 환율이 반등을 한 상황을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맞습니다. 돈의 속성 중에 하나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항상 이동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에 양국 간의 이제 국력 차이도 나올 거고 이제 수출입 관련한 이제 무역 수지 관련 이야기도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상황을 가속화시키지 않나. 물론 환율 방향을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네. 지금 단기간으로 보자면 환율이 올라갈 재료밖에 안 남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가뜩이나 또 작년, 재작년과는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중국이 실질적으로 패권 다툼을 경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변수들이 정말 거대한 변수들이 속속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변수들이 결코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에 기반한 나라인데 결국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의미는 달러의 유입이 줄어든다. 그 달러의 유입이 줄어든 만큼 달러가 소중해지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그 원리에 따라서. 네. 그러다 보면은 계속 달러 원 환율이 계속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세계 경제가 다시 좋아져야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 기반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많이 팔릴 거고 이제 자동차 수출도 많아질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우리가 달러 원 환율이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원 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미국 부동산을 예전에 구입하셨던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월세로 받으시는 그 원화 금액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좋아하시는데 반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넘어가시거나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십시오. 방향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1년, 2년, 3년 정도로만 보더라도 굵직한 변곡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 기준금리의 변화일 수도 있고 환율이 바뀌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럼 이 다음 변곡점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필연적으로 올 변곡점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로 이제 몇 가지를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미국 부동산을 사고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원화 자산에 편중돼 있으신 분들은 내가 달러를 좀 보유함으로써 어떤 그 다른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런 변곡점 시기에 내가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전략을 또 세우실 수가 있고 네. 근데 내가 한쪽에만 자산이 치우쳐져 있으면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또 한국 자산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간다.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하지만 지금 미국 자산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자산을 정리해서 또 한국에 또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이제 다양한 전략을 좀 구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언제든 이런 위기 상황에 액션을 취하려면 뭐라도 하려면 내가 이런 양쪽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전에 돈을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바꿔놓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반대로 원화를 또 달러로 바꾸셔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기가 맞는 것 같고 말씀하신 거에 좀 극히 공감하는 포인트가 이 지구 안에 한국인밖에 안 산다. 고 한다면 원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랑 비슷할 것 같아요. 투자란 행위를 안 하고 있다. 네네. 왜냐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원화밖에 안 쓰니까. 네. 그런데 이 시각을 조금 비틀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네. 각기 다른 통화를 갖고 하고 있고 그럼 요 안에서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면은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원화 상승 포지션에 베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원화 자산 상승에 베팅한 거죠. 객관적으로 네. 이 원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네네. 사실 나는 뭐 행동에 변화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방향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단순히 원화 상승 포지션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금융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화폐로 그렇게 포지션을 바꿔놓고 그 변곡점이 왔을 때 이 화폐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을 취득을 하실 준비를 하는 게 좀 어떻냐 이렇게 생각을 너무 하고 동의합니다.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 환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저희가 출시한 강의 중에 초급편에 환율 이야기를 그래도 간략하게 또 해주시잖아요. 거의 안 해요. 아 그럼 빼야지 잠깐만. 잠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이미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시기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으로도 이슈가 많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금리 인상도 앞으로 한 차례 정도 더 남았고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참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거시경제를 공부할 때 가장 또 큰 축이 되는 게 이제 미국의 경제고 그 미국의 경제의 또 큰 축인 부분이 미국 부동산이거든요. 이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강의를 또 런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미국 부동산을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국 부동산은 이런 특성이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거를 좀 파악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요만큼만 보고 있다가 좀 옆에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이제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소용돌이의 그렇죠.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몸의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수익률을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수익률을 따져내려면은 그 상품의 속성부터 우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죠. 네. 그 상품이 어떻게 사고 팔리는지 어떤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하는지 맞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이 매물들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종합적인 이제 사고 판단이 필요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 강의에 많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중급편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